오늘은 주제를 제가 스트레스로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보면은 현대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는요, 기능 영양학이에요. 기능 영양학은 현대 의학이랑은 좀 다르게 한의학과 현대 의학의 중간 정도에 있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 영양학은 그래도 적어도 어떤 그 질병과 불편한 증상의 현상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원인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 영양학에서는 어떤 그 펑셔널 푸드라는 점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스트레스를 대응을 하기 위한 식치는 아답토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많이 나오게 될 그 용어 중에 하나예요. 각광을 받고 있는. 자,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많이 이제 함께 공부했던 푸드 메디신, 약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기능 영역에선 용어가 이렇고요. 아답토젠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한의학에서는 약선, 뭐 푸드 메디시, 간하고 연결을 짓습니다. 해외에 있는 책에 환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오장육부와 막 감정까지 그렇게 연결짓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트레스 자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나중에 제가 끝나고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이 링크가 있죠. 들어가 보시면은요.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라 그래서 내가 나의 스트레스를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느꼈는지 그거를 이렇게 해서 점수화하거든요.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느낀 적은 지난 한 달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있었는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 뜻하지 않은 뭐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겨버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MBTI 할 때 이걸 뭐라고 하죠? J형인가요? 무슨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내가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링크 들어가시면은 점수화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하면은 뭐를 좀 떠올리시면 좋냐면은요. 호르몬 중에서는 코르티솔 꼭 기억해 주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르티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한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요. 간이랑 연결할 수가 있어요. 간이 약하면 어때요? 분노가 쉽게 일어요. 그리고 간이 약하잖아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나 과거에는 이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는데 요즘에 쉽게 화가 나. 막 분노가 생겨.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뭐예요? 간이 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능 영학적으로 보면은 뭐가 고장난 거예요? 호르몬 중에 코르티솔 분비가 뭔가가 균형이 깨져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현대 영양학, 기능 영양학, 그다음에 한의학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아답토젠이 뭐냐면은요, 신체가 스트레스에 적응하도록 돕는 물질인데요. 이런 성분들이 뭘 도와주냐면은요, 갑자기 내가 스트레스를 확 받았어. 항원, 항체 이런 개념 아시죠? 나를 괴롭히는 어떤 항원이 탁 생겼어. 갑자기 내가 어떤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갑자기 확 직면했을 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 수치가 좀 높은 사람들은요,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해요. 그런데 반응하는 그런 능력이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인 경우에는요,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죠.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게 아답토젠이고요.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균형 조절. 자, 화가 나. 분노가 일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신경 전달 물질의 그런 영향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능성 푸드가 있습니다. 허브이거나 슈퍼푸드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스무디 만들 때 각종 슈퍼푸드 파우더를 좀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초콜릿 맛 나는 스무디 만들 때 뭐 쓰죠? 카카오 파우더 넣어요. 자, 카카오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카카오 말고요. 맛은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카라는 성분입니다. 자, 여기 마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약선 배울 때 환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환기가 뭐에 좋죠? 보기에 좋습니다. 기가 약할 때. 네, 끌어올리는 거. 그게 환기잖아요. 이 환기가 해외 책들에는요, 영양학적인 책들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항산화 작용이 좋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한의학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보기의 대표입니다.
기가 약한 사람한테 어떤 한약을 먹이려고 할 때 기가 약하면 그 성분이 손끝, 발끝까지 가지 않아요. 이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왜? 기가 약해서 돌지를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그 좋은 영양 성분과 함께 황기를 같이 드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황기 역시 아답토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아슈와간다, 로디올라 요런 거를 좀 먹고 있거든요. 이게 두 개가 다 어디에 좋냐면 스트레스 조절에 좋은데, 자, 스트레스는요, 특히 어떤 질병이랑 연결하시면 좋냐? 뭘까요? 갑상선 항진. 네. 갑상선 항진이 있는 사람들, 갑상선 암이 있는 사람들 특징, 특히나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이 너무 착해요. 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잘 안 해요.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 좀 여린 사람들, 어디가 답답해? 여기 목이 답답해요.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드시면 그런 약선 재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사람, 아답토젠이 필요한 거예요. 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컨트롤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슈아간다, 로디올라, 황기, 뭐 마카, 인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성분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왜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홈쇼핑에 이제 나올 때쯤 돼야 굉장히 대중적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을 한번 아마존에 가서 한번 쳐보시면요. 꽃이 색깔이 노랗거나 흰색입니다. 그 무슨 뜻이죠? 열을 내려줍니다. 이해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국화 열 내리잖아요. 무슨 색이에요? 흰색 또는 노란색이잖아요. 로디올라, 한국말로 홍경천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그 복사에다가 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무드, 서포트, 캄리스, 뭐예요? 흥분하고 분노할 때 얘가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이 내용까지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도파민 이런 수치를 좀 컨트롤한대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춤추듯이 뭔가 컨트롤이 안 돼. 이럴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왜 머리에 안개가 쌓인 것처럼 막 이렇게 뿌얄 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운이 없는 느낌? 이런 걸로 좀 저는 불편한 증상을 많이 느끼거든요. 보통 어떨 때 이런 걸 느끼냐면 신장이 좀 약한 사람들 있죠. 신장이 좀 약한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좀 많이 느낍니다. 에너지 생성 촉진이 있어요. 대사 기능 검사라는 게 있어요. 내가 대사가 효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해봤더니 저는 대사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먹어도 저는 ATP 에너지가 좀 덜 만들어져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성분이 도움이 됩니다. 슈아간다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는 그 아유르베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인삼, 인도의 인삼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요. 피로회복, 신경보호. 근데 좀 이런 단어들이 좀 이렇게 뜬구름같이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요. 스트레스, 만성피로. 그 다음에 감정 조절. 요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한번 그냥 쓱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최근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이걸 먹고 있어요. 저는 알약으로 된 걸 먹고 있는데, 아마존 봤더니 이렇게 가루로 된 게 있더라고요. 자, 뒤에, 이 제품 뒤에 저 꽃, 되게 꽃인가요? 색깔이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에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대부분요, 이렇게 신경 안정에 관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이 흰색,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런데 현대 영양학이나 기능학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한의학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양쪽이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양강장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신장 건강, 남성 정력 강화. 자, 남성 정력 강화라고 나와 있는 제품은요. 여자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혈행 개선이에요. 혈행 개선. 아, 눈이 좀 침침해. 귀에 이명이 와. 그거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미세혈관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나기를 체력 자체가 되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체온 조절이 잘 안 돼. 남들보다 체력이 굉장히 약해. 아침에 잘 못 일어나. 대부분 신장이 좀 약한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분들 특징.
갑상선 항진이 아니라 저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기와 정을 보충하다. 좀 어렵기는 해요. 자, 기는요, 그냥 뭐예요? 혈액을 돌리는 힘이에요. 기가 약하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혈액순환이 좀 안 된다. 아답토젠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아쉬어간다. 네, 여기 또 나와 있죠. 가바라는 성분이 있어요. 수면의 어떤 질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는데 장내 미생물 검사를 했는데요. 이 가바 성분과 관련된 그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남들과 똑같이 자도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거든요. 그게 좀 요런 이유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전과 다르게 깜빡깜빡해? 뭐 이런 느낌 있죠. 그 다음에 뭔가 정신이 좀 맑지가 않아?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집중이 좀 잘 안 돼. 자, 이게 다 뭐냐면 아슈간다, 로디올라 뭐 이거 다 똑같아요. 아답토젠이라고 불리는 허브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기 나왔죠. 환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답토젠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의학적으로는 간이랑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 사진 어때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뻗어나가야 돼요. 내 마음이 이렇게 분출하고 싶어요. 자, 이게 뭐예요? 간이에요. 간이 튼튼한 사람들은 이걸 되게 잘해요. 근데 간이 약해? 그럼 어때요? 뿜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갑상선. 갑상선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간에 소설작용이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뻗어나가는 힘을 소설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뻗어나가야 되는 게 뭐죠, 여러분? 피예요, 피. 혈액이 온몸으로 손끝, 발끝까지 뻗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간이 좀 약해. 그럼 어때요? 손끝, 발끝까지 피가 가지를 못합니다. 자, 제가 건강 다이제스트 칼럼을 쓰는데 거기 뭐라고 쓰냐면요. 봄은 소통을 위한 계절 이렇게 썼어요. 소통과 순환을 위한 계절이 봄입니다. 자, 왜냐하면 겨울에는 좀 움츠리고 있다. 이제 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처럼 이 분수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야 돼요. 뭐가? 기와 혈이. 혈이 퍼져나가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기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끝, 발끝으로 혈액순환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요 그림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뭐예요? 간이 이렇게 심장에서 온몸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소설작용입니다. 소통과 순환이에요. 자, 그런데 간울기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뭔가 스트레스가 많거나 뭔가가 좀 이렇게 뭉쳐 있어서 간울. 그래서 뭐예요? 기체. 소통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돼요. 온몸으로 돌아야 될 게 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제가 이게 뭐냐면은요.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이 안 좋은 거예요. 상체에 열이 막 굉장히 많아요. 간이 좀 약하대요. 기와 감정이 그냥 위로만 솟구치는 거예요. 아까 분수 생각해 보세요. 위로 확 솟구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근데 못 돌아.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 간이 약한 거예요.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정도 치우치게 돼요. 간이 안 좋으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냥 분노예요, 분노. 막 분노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막 감정이 위로 솟구쳐요. 자, 두 번째. 봄이 되면은요. 자, 봄하고 간이랑 연결을 시키면 되게 좋거든요. 자, 봄에 나무가 막 쑥쑥 자라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몸 중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 예, 계속 자라죠. 근데 얘네들이 잘 자랄 때는 보통 간이 건강하다. 근육, 인대 힘줄, 관절 이런 거 이렇게 구부리는 거 폈다 구부렸다. 이걸 굴신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잘 안 돼. 막 이렇게 뻐근해. 뭔가 소리가 나. 이러면 간이 약한 거예요. 이럴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어요. 간이 약해서 진액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진액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뻑뻑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 봄이 되면 유난히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자다가 깰 정도로 눈에 초점이 좀 뭔가 안 맞아.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자, 눈이 초점이 잘 안 맞고 충혈되고 이게 뭐냐면요.
눈에 이 미세혈관으로 혈액이 안 간 거예요. 순환이 안 된 거예요. 심장에서 소통이 확 돼야 돼. 온몸으로 순환이. 근데 여기까지 안 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분노의 감정 때문에 마음을 막 졸여요. 마음이. 그럼 어떻게 돼요? 진액이 말라요. 막 입이 말라. 막 이럴 때. 그때도 간과 연결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증상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간을 약하게 하다 보니 많이 먹으면 간에 물이 오는 거 알죠, 여러분? 간은요,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너무 해독할 게 많아 이러면 간이 약해집니다. 자, 내가 간을 좀 서포트하고 싶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코가 말라, 진액이 말라, 입이 말라, 간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밥 먹을 때 자꾸 국에다가 말아 먹어요.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대요. 왜? 진액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진액이 안 나와. 그러면 제가 무슨 맛을 먹어야 된다고 했죠? 신맛. 식초 얘기 많이 한 거예요. 굴신작용이 잘 안 돼. 몸이 뻣뻣해. 뭔가 예전 같지 않아. 이럴 때 뭐 먹어야 된다고요? 신 거 먹어야 돼요. 뒷목 어깨 뻣뻣해. 다 똑같은 얘기죠. 간이 콩알만해진 거야. 작은 소리에 잘 놀라요. 그다음에 옆구리가 답답해. 간이 있는 부분, 간담. 결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눈이 충혈되고 다래끼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얼굴이 좀 누르스름해질 수도 있습니다.